중요한 부분 그걸 할 겁니다.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용 방법에서 설문 응답 시트는 여기에 구글 설문에서 가져온 여기 질문에서 가져온 내용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를 입력을 할 때는 수동 입력에다가 따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곳에다가 같이 해봤더니 같이도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해봤더니 에러가 좀 나요. 컨트롤이 되게 좀 불안전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설문은 설문대로 수동 입력은 수동 입력대로 따로 해서 결국에는 한 곳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이제 했고요. 여기에서 자 이제 여기서 확장 프로그램을 누르십니다. 구글 시트 아무 데서나 뭐 수동 입력도 괜찮고 설문 괜찮고요. 확장 프로그램을 누르시면 앱스 스크립트라고 나와요. 앱스 스크립트를 누르시면 자 이제 프로그래밍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엑셀이나 구글 시트에 보면 뭐 썸 함수 뭐 그래서 다 더하기 뭐 에버리지 뭐 이런 그런 함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함수들이 있는 것들은 그거를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 펑션 요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서 마이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 함수를 하나를 만들고 이 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다 써주는 것이 요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 스크립트는 뭐냐면 자 이제 그거를 정리한 것을 여기다가 제가 스크립트를 만든 거를 여기 그 큰 3번 구글 앱 스크립트 설정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게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긴 거를 제가 이렇게 만든 걸 보면 제가 엄청난 실력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자, 요거 지금 보이시나요? 요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복사를 누르십니다. 일단 할 것부터 해놓고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마우스를 여기다 가져다 대시면 복사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복사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지우시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 코딩을 한 건 아니고요. 클로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클로드. 물론 좀 시행착오가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챗 GPT가 있고요. 클로드가 있고요. 그런 이 생성형 AI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자료까지 놓고 봤을 때 코딩을 가장 잘하는 것은 챗 GPT보다는 클로드가 코딩을 좀 더 잘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뭐 12월 달에 또 그 챗 GPT에서 또 새로운 버전의 서비스를 내놓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건 계속 하루 지나면 이게 바뀌고 막 그래요, 순위가. 그리고 지금은 그 참고로 커서 AI라고 해가지고 코딩을 해주는 그런 전문 AI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에는 이제 코딩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코딩 자체를 하는 것만으로는 굳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코딩을 배우는 진정한 이유는 이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흐름으로 이런 것들을 일처리를 해 나가느냐를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 코딩을 가르치는 거지. 코딩 이 타이핑하는 거 이거는 지금은 AI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심지어는 대기업에 있는 그 개발자들도 거의 70% 이상이 지금 이 챗GPT가 나온 이후로 레이오프가 됐어요. 그 정도로 되게 이런 이 코딩은 AI가 훨씬 잘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그 코딩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했던 그런 시행착오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했던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신청을 하잖아요. 강좌를 신청을 하면 구글 설문으로 신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글 설문에서 작성을 한 것을 노션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노션 폼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너는 구글 시트와 앱 스크립트 그리고 노션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코드와 데이터 구조에 많은 경험이 있는 생산성 전문가야 라고 해가지고 클로드한테 역할을 부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중요한 게 구글 시트, 앱 스크립트, 노션, 생산성, 코딩, 데이터베이스 구조 이런 거 생산성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그 아이템들을 얘한테 줌으로 인하여서 얘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먼저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구글 설문을 통해 받은 결과와 구글 시트에 업데이트가 되었을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노션 데이터베이스로 업데이트하는 앱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싶어. 아래의 설정에 따라서 제공되는 이런 설정에 따라서 코드를 작성을 해주고 단계별로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뒤에 단계별로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줘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 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짜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설명들을 이렇게 해줘요. 그렇게 하고서 이 코드를 가지고 앱 스크립트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런데 한 번에 바로 되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에러 메시지를 여기서 나오는 에러 메시지 어떤 것들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얘한테 제공을 해주고 그것을 수정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인공지능 챗GPT나 그 클로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가장 좋은 대답을 끌어내는 그런 방법을 찾는 하나의 엔지니어링인데 그래서 요것도 여기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방식 그 업무 네가 역할 분담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참고할 거 그다음에 주의할 점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구조화 시켜가지고 질문을 하면 얘가 그냥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아들어요. 굳이 문장으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건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 내용들만 이렇게 요약해서 얘한테 제공을 해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얘네들 별거 아니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잘못된 건데 이것은 챗 GPT잖아요. 클로드랑 대화형이라는 말이죠.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그것이 완벽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개선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개선을 해서 나온 단계들이 이런 단계들이에요. 쭉 여러 번의 그런 시행착오, 에러, 그 트라이얼 에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아까 그것은 이제 구글 설문에서 여러분이 응답하신 노션 신청 그거를 가지고서 만든 구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에러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 에러 메시지를 그대로 이렇게 카피해 가지고 붙여 넣어서 얘한테 이것을 어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달라. 그리고 고쳐 달라라고 하면 얘가 또다시 이제 피드백을 해서 고쳐줘요. 그런 식으로 계속 몇 번만 주고받으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것은 어떻게 했냐면 작업 단계를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원하는 도서의 ISBN을 입력받는다. 그러면 응답용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타임스탬프와 ISBN이 찍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죠. 여기에서 지금 하나의 질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질문을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고 여기 미리 보기나 아니면 보내기를 통해서 주소를 딸 수가 있어요. 주소. URL 항상 이건 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테스트를 해볼 때는 그냥 여기에 미리 보기 있는데 요거를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내가 여기다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SBN을 자, 이렇게 하고 제출을 하면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타임스탬프 언제 찍었다. 그 다음에 ISBN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아직 앱 스크립트를 지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응답용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는 타임스탬프 A열에 있고 ISBN이 B열에 입력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알라딘 API를 이용해서 응답용 구글 시트에 C열부터 J열까지 여기는 지금 K열까지 돼 있는데 목차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J열까지의 다음의 정보들을 알라딘 API에서 가져온 그런 데이터들을 여기다 쭉 그 입력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요구였어요. 자, 그런데 그래 놓고 보니까 얘가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또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좀 더 자세하게 C, D, E, F, G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코드를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공유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코드 안에 만약에 노션 API나 알라딘 API나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으면 제 개인 정보가 여러분한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숨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또 코딩을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개선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얘랑 같이 협업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냐면 또 에러 메시지가 있어서 에러 메시지 수정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에러 메시지가 몇 번 이렇게 수정이 됐어요. 자, 그리고 전체 스크립트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받은 것을 가지고서 또 에러 메시지 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있었냐면 K열에 목차를 가져오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예스24에서 도서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서 강좌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주 대단히 어려운 방법을 썼었거든요. 임포트 XML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사용해서 가져오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얘가 가져올 수 있을까 하고 얘한테 물어봤죠. 그렇게 코드를 짜달라. 그랬더니 놀란 게 뭐였냐면 코드를 짜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붙였냐면 대안적인 방법. 만약 임포트 XML 함수의 사용이 어렵거나 성능 문제가 발생하면 구글 앱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그러면 그럼 그 방법을 나에게 알려줘. 설명해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얘가 그 스크립트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서 그 위에 나왔던 그 방법이랑 같이 이렇게 또 섞어서 하나의 스크립트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개선점이 있죠.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책 표지 URL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에 요거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온다고요. 쬐끄만한 이미지로. 근데 이왕이면 저희는 좀 선명한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 커버에 15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저해상도고요. 여기에 500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고해상도가 나와요.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해봤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바꿔줄 수 있냐, 자동으로 바꿔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그것도 이제 코딩을 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됐던 게 여기에서 ISBN을 그러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입력해가지고 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실행을 해봤더니 자꾸 좀 에러가 나서 그러면 이거를 둘로 나누어서 이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코드를 짜달라라고 해서 계속 이제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지금 이 코드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어떤 흐름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ISBN을 구글 설문을 통해서 입력을 했을 경우는 이렇게 들어오니까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어떤 자료들을 채워달라.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목차는 별도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달라. 책표지 URL은 고해상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동 입력을 했을 때는 여기 ISBN을 쭉 입력을 할 텐데 여기엔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 바로 입력을 한 거니까.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들어오는 그것마다 마지막에 들어온 게 뭔지를 이해하고 얘가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 수동 입력 같은 경우는 여기에 몇 개를 입력을 했을 때 항상 마지막 것만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ISBN을 입력을 하고 여기에 어떤 버튼을 누르면 타임스탬프가 딱 찍히면서 이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타임스탬프가 없는 것들만 골라서 그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얘한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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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코드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코드를 복사를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일단은 저장을 누르십니다. 여기 저장 버튼이 있어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제목 없는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 명을 하나를 지정을 해주셔요. 뭐 이것도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글 그 북쉘프 장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제목은 여러분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 변경하기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이 됐어요. 자, 이제부터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중요한 세 가지 정보를 사람들한테 노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거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얘가 그걸 실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왼쪽에 보면 이렇게 사이드바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프로젝트 설정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래로 쭉 내리시면 스크립트 속성 추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속성 제목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 값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 보시면 구글 앱 스크립트성 여기에 이 세 개가 있어요. 여기에 제목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하나씩 집어넣으세요. 스크립트 속성 추가해서 이렇게, 그리고 알라딘 키 추가, 이렇게 세 개.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지 아시겠죠? 여기 아까 복사해놨던 그 값들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노션 API 여기다 집어넣으시고요. 노션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32개 되는 거 여기다 집어넣으시고요. 알라딘 API 키 여기다 집어넣으시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속성 저장을 누르시면 그 세 가지, 알라딘 맨 처음에 API 받았죠?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노션 저희가 또 해서 받았죠?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시고요. 이거는 다 개인마다 다 따로따로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각자가 이 코드들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 스크립트 속성 저장이라고 하는 걸 누르시고요. 자, 그러고 여기 스크립트, 여기 편집기 스크립트라고 하는 데를 다시 들어가 보시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함수라 그랬잖아요. on edit, 그다음에 프로세스 매뉴얼 ISBN. 여기 그 뭐라 그러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능들을 하는 함수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쭉 아래로 내려보시면 여기에 셋업 트리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셋업 트리거. 굳이 여기서 찾아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 스크립트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스크립트의 셋업 트리거를 실행해서 설정 환경을 세팅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자, 요 위에 보시면 여기 바에 온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여기에 그 화살표가 있어요. 내려보시면 여기에 이제 맨 밑에 셋업 트리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셋업 트리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트리거라고 하는 게 뭐냐면 트리거가 이렇게 단초잖아요. 폭약이 터질 때 딱 어떤 쳐주는 이런 거. 이 작업이 자동화가 되는데 항상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 딱 가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작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트리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설문지 응답 시트의 경우는 이게 들어왔을 때 양식이 그 저장이 됐을 때 그 트리거가 발생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다 저장이 되고 노션까지 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트리거고요. 그 다음에 수동 입력의 경우는 ISBN을 쭉 입력을 해놓고 아까 여기에 지금은 없지만 여기에 메뉴 버튼이 있을 때 그거를 클릭을 하면 그것이 그 누르는 동작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여기에 설정된 그런 함수들이 다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 트리거를 지금 설정을 하는데 그게 원래 여기에 트리거라고 있어요. 트리거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트리거 추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트리거 추가를 눌러서 어떤 환경일 때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떤 환경일 때 이렇게 작동하라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앱 스크립트 안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편집기에 보면 이 셋업 트리거라고 이거를 설정을 해놓고요. 여기를 클릭을 해놓고요. 실행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행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권한을 부여를 해줘야 돼요. 이 작업 정말 너 할래? 이거 위험한 작업인데 너 정말 괜찮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권한 검토. 여기서 이제 권한 검토를 누르시고요. 그럼 얘가 막 무서운 말들을 해요. 이제 그 계정은 어떤 거 선택할래? 그래서 뭐 그 로그인 돼 있는 계정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확인하지 않은 앱이다. 안전한 환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우리는 말을 안 듣기로 유명하죠. 자, 여기에 고급이라고 하는 걸 누르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제목 없는 프로젝트, 안전하지 않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위험을 각오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거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허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authorization spool 해가지고 실행이 시작됨, 실행이 완료됨. 이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구글 시트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여기에 도서 정보라고 하는 것이 도움말 옆에 떴어요. 그리고 클릭을 해보시면 IBM 처리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스크립트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 그 확장 프로그램 스크립트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기 아까 저희가 트리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거 트리거. 요거 설정하는 게 귀찮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트리거를 한번 눌러 보시면 두 개가 트리거가 설정이 돼 있어요. 스프레드시트 양식 제출 시, 그다음에 스프레드시트 열릴 시. 그래서 양식 제출했을 때는 on form subm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픈일 때는 그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라라고 나와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오류율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트리거도 설정이 된 거예요, 자동으로. 원래는 이걸 다 일일이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 수정 눌러 보시면 여기에 어떤 함수를 실행할 거냐, 어떤 상태에서 실행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잘못되면 실행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그냥 아예 앱 스크립트에다가 지금 포함을 시켜서 트리거하는 이 설정 이 부분을 아예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ISBN 그 설문지로 가세요. 설문 여기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보내기를 누르시면 보내기, 그리고 여기서 링크를 누르세요. 링크, 그리고 URL 단축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링크가 짧아지니까 혹시 여러분 구글 설문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낼 때는 꼭 이걸 해서 짧은 주소로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페이지에 저장했던 나의 책장 공유용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얘를 블록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 삭제하시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이제 여러분 아까 여기서 복사한 거 붙여넣기를 하는데 인베드를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가운데 바가 있으니까 적당하게 해서 모양 맞춰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작동이 되는지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마지막 관문 스프레드시트를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설문지 응답 시트, 뭐 이거는 이제 필요 없는 거니까 쓰고요. 여러분의 여기에다가 ISBN 여기에서 목표는 여기서 입력을 하면 여기에서 나와야 되고 그것이 이쪽에 책에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ISBN 뭐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톡으로 하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ISBN을 여기다 입력을 하시고, 자, 들어왔나요, 다들? 자,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왔나요? 여기에 노션에 만약에 안 들어왔으면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R 아니면 여기에 도서정보 DB에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고, 제가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었기 때문에 아마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단계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구글 시트에 요거 나오는데 이 다음에 안 나온다 라고 하는 분은 여기 확장 프로그램 앱 스크립트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에 저도 지금 이거를 여기에 보시면 나의 책장 공유용, 나의 노션 독서 노트, 나의 도서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번을 만들어 보면서 지금 테스트를 계속 해봤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최종판으로 지금 해놓은 코드가 이거거든요. 이 방법이고 그래서 매뉴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아마도 이렇게 하면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이 생긴다라고 하면 어딘가에서 지금 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 구글 설문에 이 ISBN까지 들어오는데 이 뒤에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ISBN이 그 잘못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그래서 ISBN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들어갔는데 작동을 안 된다 그러면 확장 프로그램 웹 스크립트에 여기에서 아까 어떤 에러도 안 났는데 그 중간에 어떤 에러도 안 났다라고 하면 요것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아까 그 실행에서 온폼 서밋이라고 하는 거 있다 그랬죠? 온폼 서밋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실행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 밑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요 밑에 없는데 얘가 자꾸 실행을 시키라고 하니까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처럼 어떤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스크립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스크립트에서는 다른 거에서는 문제가 생길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트리거 그리고
요거 프로젝트 설정에 요 세 값, 이 혹시 값들 중에 그 카피를 했는데 한 글자를 빼먹고 카피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확인하시고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류가 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제대로 나오는데 이 노션으로 안 간다라고 했을 때는, 노션에서는 여기에 도서정보 DB에서 점점점 누르셔가지고 여기 연결 항목에 아까 그 노션 API 그 이름이 여기 떠 있는지, 만약에 안 떠 있으면 연결 항목 누르셔서 찾으셔서 그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컬럼명이 여기랑 지금 맞춰놨거든요. 그런데 뭔가를 잘못 눌러가지고 글자가 수정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저자라고 되는데 여기에 저자가 아니라 다른 걸로 돼 있으면 이 컨플릭이 생겨가지고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거랑 여기 있는 거를 맞춰 주셔야 돼요. 여기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간단 제목이랑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머지는 맞춰 주시면 웬만하면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수동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수동 입력 여기 ISBN 자리 있죠. B열. 거기에다가 빈 곳에다가 연 이어서 붙여서 여기다가 ISBN을 입력하시고요. 여러 개 입력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도서 정보. 이거는 요 시트에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시트에서는 이거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도서 정보에 ISBN 처리. 선생님 도움말 뒤에 아무런 단어가 안 나오고 있어요. 도서 정보라.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그거는 이거를 안 하신 거예요. 여기서 확장 프로그램에서 누르셔가지고 아까 여기에 온 오픈 여기 맨 밑에 보면 셋업 트리거라고 하는 거 있다. 요거를 선택하시고 실행을 한번 눌러주시면, 그리고 새로 고침 한번 해주셔야 돼요. 구글 시트. 그것까지 했는데도 안 나온다면 여기에 새로 고침. 자, 네, 나왔어요. 일단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고, 다 되시는 분들은 이제 자유롭게 나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거 그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부분을 좀 하게 될 겁니다. 하나만 되십시오.